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술보다 밥보다 음악보다 글보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훨씬 더 갈망하고 있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요. 네, 잘 지내셨나요? 뭐 요새 잘 지내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여전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고, 네, 날씨는 갈수록 좋아지는데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게 참 좀 속상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이것도 다 이겨내고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런 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찍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잔인한 4월. 그래도 봄날은 온다. 네, 다스베이더와 함께 취업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오늘의 프로필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프로필 읽어드릴게요. 이름 최은우, 가명이고요. 학력은 부산 소재 대학 졸업, 토목학 전공하셨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목직을 이제 지원하셨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SOC 공기업 토목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서울 소재 토목 설계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자소서에 근무 경력을 강점으로 잘 녹여내고 싶은데 그것만으론 너무 메말라 보일까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필기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네요. 본인 생각엔 서류 합격도 이 자소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근무 경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고,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수정할 게 많은 것 같아서 다스베이더에 이렇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뭐 자소서는 됐어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탈락한 김에 한 번 더 다시 보자. 이게 토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두드려보는 이런 아주 토목인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분이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어디 하나 어긋나면은 와르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강쌤이 이렇게 또 크게 웃으신 것도 오랜만입니다. 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한 1분 더 사시겠어요? 훅 들어오네. 네. 오케이. 수정할 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뭐 겸손한 건 좋은데 자신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 LH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다 합격했거든요. 지원자들이 다 합격했어요. 물론 이제 매 시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채용 규모의 50배수 정도까지는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지원자가 채용 규모의 50배수 미만이면 전부 다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류에서는 뭐 이 자기소개서나 이 서류 전형의 변별력이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만큼 더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 지원자 이런 준비된 자세 굉장히 토목인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토목인 최은우 학생처럼 2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신임 말고 경력직으로 뭔가 써볼 것 같은데 좀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경력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근무 년수가 좀 짧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공기업에 지원하는 분들 중에 이처럼 중고 신입이 엄청 많아요. 특히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해보니까 야, 이 사기업 별거 없구나. 공공기관 가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사기업을 폄하하거나 사기업이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근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제 업무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강점이 있는 건 맞는데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라고 해버리면 평가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너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가 2년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모르냐 이런 식으로 챌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라기보다도 그 부분을 이해했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조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흰 도화지 같은 사람을 원해요. 우리 회사만의 어떤 방법을 빠르게 색칠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미 지금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더 칠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수용성과 나중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그런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은호 학생이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소서 문항부터 알아봐야겠죠? 오, 근데 오늘 자소서 문항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왜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선택을 했냐면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형태가 아니라 대질문이 있고 그 대질문 안에 소질문이 있는 그런 형태여서 한번 우리 지원자분들한테도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일단은 1번은 지원 포부입니다. 지원 포부에 해당되는 질문으로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직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지원한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관점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NCS 경험 및 경력기술서인데 이건 이제 NCS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커뮤니케이션 잘해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과 스킬과 관련된 경험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이제 나 1, 본인이 직접적으로 맡았던 역할 및 수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 2 나눠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나눴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나눠진 건 맞지만 보통 우리가 이 경력기술을 작성할 때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조직에서 이런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 항상 이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각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글자 수를 할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친절하게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은 뭐 평가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키워드를 주고 있어요. 본인이 의도한 바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사를 선택했던 사례를 기술해둬라. 이 말은 뭐냐면 너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달적 측면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라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능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협상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좀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율 혹은 타협점 제시해서 원만하게 문제 해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배경을 이해하신 다음에 어떤 중요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율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항목인가요? 마 항목? 뭐 단골 질문입니다.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이제 직업윤리에 대한 거고요. 직업윤리는 두 가지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윤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수행했던 경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중에 너 입사하게 된다면 어려운 일들만 주고 까다로운 일들만 주고 많은 업무를 줄 텐데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임마 이거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다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발휘했던 경험,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설명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조금 목 좀 축이시고요.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항목이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 차라리 어떤 거를 써라라고 지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길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은호 학생이 쓴 자소서 두 분 다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괜찮은 글인데 디테일이 조금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잘 들어와요. 근데 이제 문장 안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문장의 배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 약간 집요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런 평가들은 또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소서 라 항목이고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조율이나 타협점을 제시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기술하라라는 항목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입사하게 된다면 우리 지원자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해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 없어. 그러면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야. 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업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나와 다르다라는 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자꾸 뭔가 이걸 설득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하자.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은우 학생의 자소서에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강쌤?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 네.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배경이나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그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틀린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거 어차피 뒤에서 이제 자소서 보면서 또 확인해 보면 그럽시다.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동료들과의 관계 능력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일하면서 이제 만나게 될 어떤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뭐 고객이 있다면 고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을 보는 건가요? 저는 좀 더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인관계 능력, NCS 10가지 지역교촌 능력 안에는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위 능력에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갈등 관리, 그 다음에 팀워크,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협상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다? 고객 지향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고객과의 관계는 사실은 고객 지향적인 측면으로서 더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팀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좋고 고객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좋은데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원들과 했던 소재를 갖고 쓰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고객들과의 갈등이나 네. 뭐 이런 부분을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한데 좀 더 난이도가 좀 높아지거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소재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엄청 좋아하는 소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목 설계회사 근무 시 설계 변경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타협점을 제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두괄식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어떠한 키워드나 본인이 이 항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노하우를 좀 요약해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민원인의 정확한 니즈를 공감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좀 더 담았다면 더 좋았을 법한 두괄식 문장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다? 상황 설명. 예, 딱 봐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 설명이 지금 절반을 좀 차지했죠. 실제 자기소개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절반까지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줄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제가 평가자라고 했다면 요거 거의 읽지도 않고 바로 아마 이쪽으로 점프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대답이 가능한 안정성 확보를 계획이라는 설계 근거를 보여드렸다. 그랬더니 이게 해결이 됐다. 뭔가 공공기관의 매뉴얼처럼 썼어.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열받을 때는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글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은 행동 노력은 나쁜 방법은 분명히 아닌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 고객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불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노력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배경에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노력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좋은데 너무 지금 지나치게 해결 방법 위주로만 접근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좀 먼저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네, 작가적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펜 좀 빌리겠습니다. 좋아요. 와우. 네. 우선 제가 종종 지적하는 건데 문장의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예를 들면 당시 주민들은 물적 재산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내용은 와닿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틀린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주민들은이 주어인데,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상황이었다. 이거랑 호응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주민들은 물적 재산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었고, 하시는 분들로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사로 가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질문을 하셨고 이렇게 갔어야 옳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대답이 가능한 민원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라는 설계 근거를 보여드리며 질문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 은이 바로 질문이 대답한 민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추정이 되어야 옳은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퇴고할 때요, 고려했으면 좋겠는 게 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하셨는데 나는을 지우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나는이 없어서 그 부분 참 잘했어요. 두 번째로는 접속사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접속사. 여기서 보면 저는 이게 되게 거슬렸어요. 하지만 이 하지만 사실 없어도 되는 하지만이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 접속사 뒤에 콤마 꼭 붙이시는데 이거는 이것도 바이트 낭비죠. 바이트 낭비고 옳은 표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좀 더 매끄러운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은 고객들이 재산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공감을 해주는 노력, 그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재산에 대한 침해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어떠한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불만이신 건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뒤에 행동 노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공감과 원인 파악, 그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참된 토목인을 한번 목소리로 한번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진짜 토목인, 네, 진또배기. 네. 죄송합니다.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최은우 학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그 자기소개서 지금 전화 받는 거 예. 다시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엄청 멋있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MC분도 멋있으세요. 네, 저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들 뭐하냐 지금? 이름도 차은우랑 비슷해서 또 잘생기셨을 것 같아. 이게 아, 어떻게 하셨어요? 뭐하냐 너네 진짜. 은우 학생,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은호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강백수라고 하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호 학생을 참된 토목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토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고, 네. 이제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잘못되지 않았나 살피는 그런 태도인데, 네네. 근데 이미 합격한 자소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피시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참된 토목인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자소서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좀 마음에 안 든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을 저는
아는데 제 3자가 봤을 때 이해가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 네네. 일단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네네. 내용적으로 이해는 좀 이렇게 잘 됐는데 네네. 이제 문장 구조가 조금 이렇게 좀 어긋나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문장의 순서가 조금 아쉽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강쌤한테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근데 자소서 쓰면서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자소 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갈등 내용 자체가 저희 토목 사업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결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거든요. 네.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여기 검토한 다음에 그 검토에 적합하면은 반영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괜찮은 건지가 일단 먼저 궁금했고요. 예. 그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네네. 이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 관리,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율, 타협점이라는 것은 네네. 외부 고객과 그리고 내부 고객 모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실 조율이 어렵잖아요, 고객들하고. 왜냐면 결정된 걸 갖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고객을 바탕으로 쓰다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본인의 어떤 개인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한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소재 아니더라도 네네. 본인이 이제 근무하시면서 본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좋은데 본인의 동료가 B 아이디어가 더 좋다. 그래서 약간 어떠한 내부 팀원들과의 어떠한 의견 차이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저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제가 지금 써봤는데 네. 여기서 제 역할보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그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 역할이 조금 도드라지게 이걸 쓰고 싶은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 상황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예, 그거 네네. 예, 많은 지원자분들이 잘 모르고 실수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본인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고. 아, 네. 예, 그러면 상황을 줄이려면은 과감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본인이 토목직이고 네네. 이 토목을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했던 그런 상황들이 네. 대부분 이미 머릿속에 있는 소재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바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과감하게 이 정도만 언급을 하면 상황을 분명히 평가자는 이해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과감성을 갖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네. 네, 은호 학생 다시 MC 신민철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목소리도 좋고 잘생긴 이 나를 탈락시킨 LH에 한마디 해주세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 이번에는 다시 한번 준비 잘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요. 저희한테 꼭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제목을 좀 제시하셔서 키워드를 좀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백소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어떤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가자가 글을 읽기가 좀 불편했다라는 거. 근데 그걸 이제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문장을 짧게 쓰면 돼. 근데 문장을 길게 쓰니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장을 짧게 쓰라고 하면 야, 이 아저씨야, 그렇게 쓰다 보면 글자 수가 너무 많이 초과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얘기하잖아. 글자 수는 죄가 없어요. 상황 설명을 줄이면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뭐 말 그대로 글자 수가 500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한 번에 읽히긴 읽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 하나하나의 어떤 간결함을 좀 더 추구하는 자세, 그걸 위해서 글자 수 확보를 위해서 상황 설명을 대폭 줄여라, 그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또 알아봤는데요. 저희 강쌤, 올 상반기 SOC 공기업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지역 기초 능력 위주로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특히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 전형에서 전공 시험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지역 기초 능력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 관점으로도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 좀 더 잘 좀 적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했다가 필기에서 탈락한 최은우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완벽한 서사 구조를 만들고 훌륭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좋은 소재와 좋은 메시지와 또 완벽한 촬영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몰입이 좀 깨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중고 신입 지원자들은 자기가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하려고 하고 또 자기소개서 어필하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중고 신입과 경쟁해야 되는 생 신입들 입장에서는 면접장에 가면은 딱 외모를 보면 이 아저씨가 면접관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옆에 앉아 있는 굉장히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단 말이야. 굉장히 위축이 돼요. 왜냐면 난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생신입에게는 또 생신입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중고신입에 비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신입은 자신감을,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중고신입은 겸손함을 잊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